네, 이제 시작됐나? 네, 관계 이야기 이제 ERD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계에 대한 소설 5.1은 관계에 대한 소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요 핵심 키워드는 관계 속성과 참조 무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관계 속성은 엔티티에 생성이 되는 거고 참조 무결성 제약은 DB에 생성된다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계 속성에 대해서는 얘 후에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 참조 무결성은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홍길동, 이제 한국에 있는 홍길동하고 미국에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면 뭐 캐비넷 7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뭐 단계를 거치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의미의 참조 무결성이라고 한다면 1차 관계에 있는 이 1차 관계는 그 바로 상위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위가 직계, 뭐 나라면 나의 부모님 뭐 이런 직계 관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이렇고 5.1로 넘어가시죠. 이건 무조건 2시간 넘게 걸린다. 아니야. 빨리 하겠습니다. 네네. 업무 규칙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상에 이제 우리가 업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그런 업무 규칙을 뭐 서로 인터뷰해서 보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얘가 이제 종속 관계를 해야 할지 참조 관계를 해야 될지 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는 보통 업무 흐름하고 관계선의 표현은 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인은 관계선은 당연히 데이터 조회할 때 조인하는 경로를 의미하게 되고, 관계가 존재하는 하위 엔티티 속성에 저장된 값은 상위 엔티티의 주 식별자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엔티티 속성에 있는 값이 주 식별자의 존재를 해야 조인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일단 그 해당한 FK가 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입력 순서는 어차피 상위와 하위가 있다라고 하면 상위부터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하위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시스템 속성 같은 거, 입력자 수정자 같은 부분이나 코드 속성 같은 거는 그런 건 관계를 표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표시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제 또 속성으로 관리하려는 이제 관계는 요 세 가지, 속성으로 관리하려는 관계, 참조 무결성 관계, 바로 상의 1차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 관계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뭐 관리하고자 하는 관계인지를 따져야 한다. 뭐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또 중요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중요한 거지. 또 어택 들어왔어. 그렇다 이거지. 또 추출 관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복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 뒤에 추출 관계, 중복 관계가 나오는데요. 중복 관계는 뭐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추출 관계는 성능 때문에 추출 관계를 만드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추출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선으로 표현된 속성이 없어도 그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뭐 관계선과 속성은 뭐 삭제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쓸데없이 관계를 많이 맺어 놓지 말라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참조 무결성 관계는 외래 식별자 속성의 값은 상위 엔티티의 주 식별자 값과 일치하거나 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FK 받을 때 상위 엔티티 주 식별자 값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상위의 1차 관계. 관계는 무조건 1차 관계가 있어야겠죠. 바로 상위 엔티티와의 관계만을 관계선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이 그림에서 보면 B가 생각하는 B가 생각하는 상위는 A일 거고 C에서 보면은 C가 생각하는 상위는 B일 텐데 D로 보면 D는 A, B, C 모두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왜 C를 1차 관계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C를 1차 관계로 본다고 하면 B와 A에 대해서는 다 중복 관계다 라고 지금 C와 D와의 관계가 1차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C와 D와의 관계가 1차 관계인데 B와 D와의 관계는 2차 관계가 차수가 넘어가잖아. 직접 B와 D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데도 상속을 받으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건데도 거기다 직접 연결을 하나 더 달아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출 관계. 요렇게 가는 요 관계 그게 1차 요게 1차 관계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요런 거는 이제 추출 관계라는 거지. 한 단계를 뛰어넘은 관계로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D 요것만 본다면 얘 입장에서는 나는 C가 상인지 C가 상이지. B가 상인지는 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B와 A, B, C가 D에 다 상인 거야. 지금 현재 관계선대로 하면은. 근데 지금 1차 보면은 관계는 C라는 거잖아. 어. 일단은. 네, 이렇습니다. 전부 다 참조 무결성 관계로 떨어지면서 키가 상속이 되지 않고 않고 하위로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 많이 왜냐면은 있다고? 키엔터티일 경우에는 내가 키를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 회원번호라는 키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얘가 업체 번호를 업체라고 하자.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 번호 하나만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다른 아이씨 업체도 들어오는 게 없구나 씨. 이게 사기치다니까 또. 그냥 뒤에 다 또 나오니까 아시죠? 알았어. 네, 이거는 계속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일단 나는 1차 관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는데 일단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B의 1차는 C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B와 A는 추출 추출 관계다.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은 D에서 어쨌든 C와 B와 A를 따라갈 수 있잖아. 네, 따라갈 수는 있죠. 네, 그래서 B와 A는 지금 추출 관계니까 뭐 이거는 성능 때문에 엮여놨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지. 저런 거는 진짜 성능 말고는 다른 건 안 해. 자, 그리고 5.4 참조 무결성. 하위 엔티티의 외래 식별자 속성에 존재하는 값이 상위 엔티티의 주 식별자 값과 일치하거나 널이면 이제 참조 무결성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참조 무결성은 논리적인 개념이고 물리적인 개념이 참조 무결성 제약이 있다고 막 하는데 이 저자는 이 두 개를 똑같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조 무결성을 이걸 굳이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참조 무결성 제약을 걸어 놓으면 한 15% 정도 성능이 저하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능 저하를 하기 싫어서 이 참조 무결성 제약을 넣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근데 뭐 나중에 무결성 깨졌을 때 비용이 더 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 서버나 스테이징 서버는 릴레이션을 걸어놓고 운영 서버는 릴레이션 다 끊어놓는 경우가 많아. 이게 15 여기선 15%라고 하잖아. 근데 만약 이게 이 릴레이션이 막 거의 뭐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 있을 게 우리가 지금 릴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어. 릴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릴레이션 하나에서 얘에서 락이 걸리는 롤들이 엄청 많거든. 만약 얘가 한 15단계를 타고 들어왔어. 얘랑 관계선이 한 15개쯤 돼. 그러면 하나당 15%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왜? 그래가지고 거의 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당 15%라는 게 100에서 15고 15가 떨어지면 85에서 15%가 빠지는 거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근데 아니 블랙은
참조 무결성 무조건 제약 다 넣어놨잖아. 근데 운영에 빼놨단 말이야? 아니? 운영에 넣어놨잖아. 운영에도 넣어놨지.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 뭐야 참조키에 대해서 인덱스 다 걸어놨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해놨긴 한데 정말 크리티컬한 데들은 일부러 끊어놓는다고. 끊어놔. 봤어? 지금 락 제일 많이 걸린 데가 상품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군. 상품하고 단품하고 릴레이션이 죽어 있어. 알겠습니다. 맞는데. 자, 그리고 5.5 기준 엔티티의 참조 무결성. 이제 여기 이제 기준 엔티티가 우리가 뭐 우편 주소, 우편 번호 이런 게 어떤 뭐 수수료율 뭐 이런 우리 기준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그걸 참조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전부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선택할 당시 시점 데이터로 시점 데이터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있다고 하고, 뭐 이거 선택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우편번호 주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고객이 여기 보면 우편번호와 우편번호 순번을 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편번호와 우편번호 이 순번이 얘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우편번호 순번에 해당하는 이 시도 이제 시군명 읍면동이 바뀌게 되면 얘는 얘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는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PK 값을 해당하는 걸 여기서 FK로 갖고 있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바뀌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우리가 아마 팝업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항상 여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계좌 유형, 거래 채널이나 이거에 따라서 해당하는 수수료율이 같이 따라 바뀌진 않고, 이제 그 해당하는 그 일자에 있을 때에 그때 수수료율을 당시에 갖고 있는, 주로 이제 뭐 내가 알고 있는 주문 데이터 같은 주문 상품의 데이터가 상품 데이터가 바뀐다 하더라도 주문할 때 당시의 상품 데이터는 우리가 이력처럼 가지고 있듯이 그 시점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5.6 이제 종속관계와 참조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눈이 아프네. 일단 종속관계가 되면 이제 상품과 상품 가격, 이제 그러니까 완전 종속관계라고 한다면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 없으면은 상품 가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해야지만 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속관계, 그런 거를 완전 종속관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때는 이 상품 번호가 이 상품 가격에 이 주식별자에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요런 걸 완전 종속관계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게 업무적으로 종속된 종속관계 모델은 원래 리그하고 팀은 이렇게 종속관계여야 되지 않은데, 업무적으로 이제 팀은 꼭 리그에 종속돼야 돼, 팀은 꼭 리그에 들어와야 돼요라고 어떤 요건이, 업무에 대한 요건이 들어온다면 그걸 종속관계로 도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팀은 뭐 팀 번호로 해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데 팀은 리그에 종속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리그 번호를 이 팀의 주식별자 번호로 상속받아서 뭐 이렇게 표현을 종속관계인 것처럼 표현하겠죠. 식별관계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밑으로 계속 이제 테이블을 밑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그 계속 상속을 하다 보면 뭐 당연히 PK가 너무 주식별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럴 경우에 인조 식별자를 사용해 가지고 주식별자를 속성으로 사용한 종속관계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주로
주 식별자가 너무 이제 컬럼이 많아지면 그러면 인조 식별자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질문이 이게 종속 관계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참조인데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조 식별자를 올렸어. 인조 식별자를 올리고 그래서 여기 팀 번호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랑 여기 밑에 있는 참조 관계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블랙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같은 건데? 같은데 얘는 상속이야. 얘는 상속이 종속 관계야 이렇게. 근데 얘는 밑에는 참조래. 그래서 내가 똑같은데 뭐지? 이렇게. 근데 업무적인 요건으로만 얘기를 한대. 리그는 팀에 소속될 수 있다. 팀은 리그에 꼭 소속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참조 관계는 사원은 꼭 부서에 소속 안 돼도 되잖아. 그걸로 해서 그 참조 관계와 종속 그렇게 관계. 얘기하면은 팀이라는 게 리그에 종속되지 않아도 되잖아. 아니야, 종속돼야 된다는 그 업무 요건이 있었잖아. 그랬기 때문에 종속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업무적인 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일단 모델 자체는 얘는 참조로 보면 되는 거고 종속 관계와 그 참조 관계가 어차피 이게 얘 위에 거는 종속 관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완전 참조 관계라면 얘가 이렇게 낱널이 되면 안 되지. 낱널이 되면 안 된다고? 낱널이 되면 안 되고 널러블이 돼야지 얘가. 지금 얘 낱널이잖아. 얘 없다고 그래가지고 얘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지금 별표가 다 낱널이야? 별표는 낱널이야. 별표는 낱널인데 설명은 다 널 가능하다라고 다. 어디가? 그렇게. 아니 책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널 가능하다라고 다 돼 있어. 참조는 오타로 갑시다. 맞아? 응. 네네. 고등학교 항의하세요. 자 그리하여 이제 종속과 참조 관계. 종속과 참조 관계, 그러니까 앞에 종속과 참조 관계의 가장 큰 점은 종속은 상위 엔티티의 키가 하위 엔티티 주식별자로 갖고 온다는 거. 이게 종속이고 참조는 상위 엔티티의 키가 하위 엔티티에 이제 FK로 이렇게 딱 들어간다는 거. 이게 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써야겠다. 안 보이는구나 포인트가. 레이저 포인트 이렇게. 자, 주식별자를 하위 엔티티에 이제 식별 관계와 이제 그럼 비식별 관계는 어떤 건가? 나는 이게 똑같이 보이는데 일단 다르다고 하네요. 예. 식별 관계로 상속받은 모델은 상위 엔티티에 있는 이 주식별자가 하위 엔티티의 주식별자로 들어오면 얘는 식별 관계 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식별 관계라는 거는 상위 엔티티의 이 식별자가 하위 엔티티의 일반 속성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인조 식별자를 사용할 경우를 비식별 관계라고 정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종속 관계이면서 식별 관계야. 이럴 경우면 보통 요게 다 정석인데 딱 종속 관계인데 비식별 관계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식별자의 복합성을 해결할 목적으로 했다. 앞에 보면은 얘 같은 것들. 설명이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있잖아 이렇게 이거 아니야? 비식별 관계 사용 가능. 비식별 관계를 사용했을 때는 주식별자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식별 관계. 앞에는 식별 관계라고 써있잖아. 어디? 얘는 식별 관계라고 써놓고서는 비식별 관계 설명이 들어있고. 아니 종속 관계는 보통 식별 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비고해서 비식별 관계 사용 가능하다. 이해를 못하셨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참조 관계는 무조건 비식별 관계고. 식별 관계를 사용할 때는 뭐 조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성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거의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키로 올라갔을 때 조인 성능하고 FK로 들어갔을 때 조인 성능하고 천지 차이거든. 그래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속과 참조 관계는 엔티티 사이의 성격을 파악하는 논리적인 개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런 논리적인 개념이고, 식별과 비식별 관계는 물리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이제 종속 관계이면서 식별 관계인 거. 그러니까 완전 엔티티, 그러니까 종속 관계라고 한다. 종속 관계는 일단 이 PK가 성립받고 이렇게 했겠죠. 요 식별 관계 그대로 어떤 인조 식별자 쓰지도 않고 요 깨끗하게 이런 종속 관계이면서 식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렇게 되면 변화에 취약하고 하이 엔티티 주 식별자가 여기서 속성 밑에 또 이제 엔티티 하면 그 다음에는 엔티티 번호, 속성 순번, 그리고 뭐 아이템 순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PK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 식별자 복잡해진다. 근데 이제 종속 관계이면서 비식별 관계로 이제 바꿔버리면, 이건 앞에 이제 그림하고 좀 똑같은데, 엔티티 번호를 FK로 만들고 거기에서 이 원래는 엔티티 번호, 속성, 순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합쳐서 속성 번호 하나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식별 관계. 그렇지만 엔티티와 속성의 관계는 종속 관계인 거죠. 엔티티가 있어야지만 속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종속 관계지만 물리적으로 보일 때는 지금 이런 속성 번호를 인조 식별자를 올린 비식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엔티티 번호 속성을 일반 속성으로 내리고 인조 식별자를 사용했고, 이제 주 식별자 단순하게 하려는 의도를 약간 느슨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더 추천한다고 하네요, 저자는. 그리고 참조 관계이면서 비식별 관계. 이거는 뭐 부서와 사원은 논리적으로 이 사원이 부서에 없다고 해도 이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원 엔티티의 주 식별자에 부서 엔티티 주 식별자가 관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참조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사원 번호에 해당하는 부서 번호는 이렇게 FK로 있으니까 이제 비식별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것처럼 참조관, 분명히 부서와 사원은 참조 관계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식별 관계로 이렇게 주식별자로 하위 엔티티 주식별자로 얘를 넣어놨어요. 이런 거는 매우 드물고 일반적으로 잘못 했는데 왜 넣어놨는지 난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만약 부서 번호가 변경되거나 부서가 만약 이게 딜리트 되면 여기 사원들도 뭐 다 딜리트 하든 막 그런 관리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에 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어차피 존재하게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어디지? 몇 시야?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를 채택하는 예외 경우, 이렇게 보시면 A, B, C, D 이렇게 A와 B 관계는 지금 식별, 또 B하고 C는 비식별 관계고, C하고 D는 또 식별 관계로 이렇게 이런 상속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커리가 복잡해진대요. 성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이제 직접 조인이 가능하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성능이 좀 저하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식별 관계를 전부 다 식별로 올려가지고, 이게 여기 보면은 AB이잖아요. AB가 FK인 거, 이거 자체를 또 식별로 올리고 전부 식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이거는 심각한 성능 문제일 때만 해라. 왜냐면 이게 PK가 지금 4개까지 됐잖아요. 이게 리차드, 이게 왜 성능 문제가 발생하지? 22번하고 23번하고 성능 문제의 차이를 얘기해봐. 금방 얘기했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 어떻게 해서 성능이 문제가 생기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성능이 문제가 생긴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 네, 리차드 얘기해 주세요. 네.
얘가 인덱스를 더 많이 생성해, 얘가 인덱스를 더 많이 생성해. 이쪽이 더 인덱스를 많이 생성하고 빨라진다. PK라서 그런 거 아니야? PK라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1일 때 A가 1인 응. D를 찾고 싶어. 응. 어떻게 조인해? 음. 얘 이렇게 조인한 다음에 응. 얘에서 또 얘 조인한 다음에 얘를 가야 되잖아. 그쵸. 무조건 4개가 다 조인돼야 되잖아. 얘는 근데 직접 A가 조인하고. 1인 걸 여기서 바로 조인할 수 있잖아.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장 공간에 대한 이슈 이런 모든 그 어트리뷰트들을 아니 엔터티를 다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저장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 그리고 얘가 만일 다른데 FK로 간다 그러면은 얘 컬럼 4개가 다 같이 가잖아.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 둘 셋 3개 정도까지는 상속을 해. 직접 식별 관계로 상속을 하고 그 뒤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참조 관계로 상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리고 네 번째 이상 관계가 늘어간다는 거는 모델을 잘못했다는 걸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너 개 이상 생기지 않게 만들어. 네, 일단 이거는 여기에 모든 키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조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다. 그래서 근데 이게 PK가 이렇게 4개가 되는 건 안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5.2라는 이 그림에서 그러면 성능 문제가 뭐 주로 일어나는 이 A만 어떻게 이렇게 중복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조인하게끔 어떻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설계한 게 5.24입니다. 적어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식별자로 상속하는 경우, 비식별자로 상속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고객이 해당하는 주소를 만들 때 이 주소를 이 고객 번호를 PK로 해서 주식별자로 해서 고객 주소를 만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거는 비식별자 FK로 해가지고 고객 주소를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 뭘 했죠? 종속 관계일 때는 식별자로 상속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속성으로 상속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 앞에 벌써 아는 거고, 이제 이렇게 식별 관계로 할지 비식별 관계로 할지에 대한 여기에 구분은 종속 관계이냐 뭐 참조 관계이냐 이걸로 구분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조인 관계가 깊어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조인이 계속 깊어지고 뭐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런 식별자로 상속하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속성의 상속으로 주식별자가 계속 복잡해지면 그때는 이제 비식별자로 상속하는 거를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 속성과 관계 엔티티 이게 여기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한 고객이 하나의 보험 계약을 만들 때 여기에는 계약자도 있고 피보험자도 있고 연대 보증인도 있는데, 이거를 관계 엔티티를 풀지 않고 이 역의 예제는 각각 이렇게 속성으로 풀었어. 관계 속성으로 FK 속성으로. 그러면 여기 이 고객 데이터에서는 계약자도 있고 피보험자도 있고 연대 보증인도 있는데, 이게 이 보험 계약 안에 여기 FTA로 다 들어가겠죠? 이랬더니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피보험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컬럼이 하나 더 늘어나고, 또 연대 보증인이 3명까지 하면 또 옆으로 컬럼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되면서 FK로 또 계속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둘 사이에 이 관계 엔티티를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서 당사자 구분 코드, 보험 계약 번호 뭐 1번에 대해서 고객 번호, 이 고객 번호와 고객에 해당하는 당사자 구분 코드를 넣어서 이게 다대다에 해당하는 이게 관계 그 엔티티 같은데. 맞아. 네, 다대다 릴레이션 엔티티야.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관계 속성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풀지 않고 왜 이렇게 엔티티로 풀어야 되냐 이런 걸 이제 뒤에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두 엔티티 간의 연관관계가 한정됐을 때는 관계 속성으로 관리. 그러니까 이게 계약자가 한 명이고 피보험자 무조건 한 명이에요. 이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옆으로 풀어도 옆에 컬럼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피보험자가 1, 2, 3 늘어날 수 있고 보증인도 계속 한 명에서 10명까지 막 자꾸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많아지면 이런 관계 속성으로 풀지 않고 엔티티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엔티티는 이렇게 연대 보증인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또 부가 속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관계 엔티티를 만들었을 때는 이 해당하는 보험 계약 당사자에서 신용정보 활용 동의 여부 하나만 넣어주면 될 텐데, 그런데 근데 이거를 나는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넣으면 되나? 뭐 아무튼 해당 계약에서 신용 정보를 동의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이렇게 엔티티를 풀지 않고 속성으로 풀면 이 각각의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신용 동의 여부를 각각 컬럼을 또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 속성을 하나 넣으려고 하면 관계 속성에다가 넣었으면 그 관계 속성에 해당하는 그 컬럼 개수만큼 또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부가 속성 관리를 하기에는 관계 엔티티가 좋다. 그리고 여기도 하이 엔티티. 이 보험 계약 당사자 중에 법정 대리인을 누가 세울 것이냐 뭐 하는 이런 부가 엔티티를 여기다가 넣게 되는데, 이 모델에서는 여기 관계 속성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의 모델에서는 이 보험 계약 테이블에 해당하는 이 관계로 관계 엔티티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A 관계 보시면 보험 계약 번호, 계약 번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험 계약 엔티티 속성이 피보험자고 피보험자 고객 번호일 때만 이제 성립한다는 업무 규칙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여러 명에 대한 거는 여기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부가 엔티티를 추가하기에도 이게 더 낫고 관계 엔티티가 더 나오니까 하이 엔티티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관계 속성이 아니라 관계 엔티티로 풀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복 관계. 이거는 블랙한테 묻고 싶은 게 중복 관계 관리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중복 속성 관리가 있는데 이 차이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계약자 언제나 한 명. 여기 보면 보험 계약이 있고 여기 계약자 고객 번호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 계약자 중에 계약자는 언제나 한 명이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때가 빈번하면 이 해당하는 고객 번호를 여기 FK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들고 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자, 개발적으로 줘야 돼. 비정규직으로 사는 의미가 책 안 있고. 읽었구만. 당연히 안 읽었지. 그 다음에 중복 속성은 여기 고객명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는 관계 엔티티 안에 여기 속성을 넣어놨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험 계약 안에 여기 이렇게. 이거는 성능을 위해서 관계를 중복으로 가져갈 거지. 지금 앞에 거 봐봐.
앞에 거는 보험 계약 당사자라는 이 연결 릴레이션 테이블이 있잖아. 릴레이션 엔터티가 있는데 여기다 보험 계약 당사자라는 보험 계약 계약자 고객 번호라는 걸 해가지고 따로 릴레이션 줬단 말이야. 얘만 조회하는 경우가 한 명이면서 얘만 조회하는 경우가 빈번하니까 여기에도 지금 보험 계약자라는 게 데이터가 들어 있고 여기에는 얘도 릴레이션 테이블인데 여기에는 따로 이렇게 둬가지고 속도 양상을 꾀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 얘 같은 경우는 고객명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도 넣어가지고 얘만 조회 여기서 가져올 거랑 고객명밖에 없을 때 얘만 조회해도 고객명을 가져올 수 있잖아. 얘 조회는 안 해도 되잖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비정규화한 거야. 제가 보니까 원래 여기는 보험 계약 테이블에는 보험 계약이라는 여기에는 계약자 고객 번호를 보려고 하면 그냥 넣을 수 없고 이렇게 관계를 해야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밑에는 뭐 안 내려가. 여기는 원래 관계가 있고 있는 상태에서 속성만 넣었다 이런 뜻인 것 그치. 같아요. 복사해 놓은 거고. 네, 복사해 놓은 거고 따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관계 얘- 만들지 않았잖아. 얘는 얘랑 조인을 안 하기 위해서 그거는 중복 속성과 중복 관계 똑같아. 중복 속성을 해놓은 거야. 중복 속성을 해놓은 거고 위에 거는 위에 봐봐 좀. 잠깐만 안 올라가. 얘는 이 테이블하고 같이 조회할 이유가 없으니까 조회하지 않기 위해서 릴레이션을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릴레이션 추가했다고 여기. 저 아까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릴레이션만 그러니까는 얘는 속성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연결 정보 때문에 얘를 따로 뺀 거고 그러니까는 관계를 추가해 가지고 성능을 한 거고 아까 거는 중복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고 얘는 아까는 중복 속성을 가지고 한 거야.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한데.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가는 기가 먹었나? 중복 관계고 이게 계약자 고객 이 관계를 추가를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얘는 따로 관계를 넣지 않았다고 새로 추가된 관계가 없이 속성만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벌 끝나온다. 아싸. 그래서 중복 속성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관계 엔티티 넣지 않고 기존에 원래 관계 속성에 있다라고 하면 각각 사람마다 다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 속성을 관리해야 되는 성능상의 이슈가 있다면 그러면 관계 엔티티를 사용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 엔티티는 여기다 변경 일자만 넣으면 자체 이력 테이블이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 속성에 있었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이력 테이블을 새로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력 테이블을 관리하기도 관계 엔티티가 용이하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관계 속성을 할 거냐 관계 엔티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화면 설계서를 봤는데 갑자기 옆에 칼럼으로 뭐 이렇게 뭐 계약자 고객번호, 피보험자 고객번호를 옆으로 막 이렇게 컬럼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화면 설계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관계 속성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자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설계서 내용을 보고 그런 부분이 많으면 관계 속성으로 풀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관계 속성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계속 늘어날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관계 속성으로 만들지 말고 관계 엔티티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확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관계 엔티티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 뭐 이력 관리를 또 해야 된다 하면 관계 엔티티를 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하이 엔티티나 별도 속성을 관리하고 싶다고 하면 관계 엔티티를 하라고 하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 관계 속성은 하지 말고 관계 엔티티를 해라
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은 반복 속성의 개수가 적고 업무 변경으로 인한 속성 변경 가능성이 적을 때는 관계 속성으로 풀어도 된다고 하는 거고요. 뭐 앞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속성 변경의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하이 엔티티가 필요하고 이력 관리 필요할 때는 관계 엔티티를 만드는 게 낫다. 여기는 끝. 네, 좀, 네.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뭘 원하시나? 아니야. 뭘 원하시나? 고생했어 이제부터. 정말 고생할 건 없고요. 좀 날림으로 만들어서 죄송한데. 리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